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넓으니까 충분히 둘이 지낼 수 있어. 참가자 모임이 끝나고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던진 정 선생님의 말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황금빛 노후지의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름은 현정이고 올해 68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 지난 15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할 정도죠. 혼자 살게 된 초반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3회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화요일엔 동네 봉사활동에 목요일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행복한 노년 참가자 모임에 나갑니다. 주말에는 대학 동창들과 만나거나 손주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작년에는 혼자서 제주도를 일주했을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늘 웃으며 뭐가 외로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라고 대답합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더 행복합니다. 정 선생님과는 그저 같은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서로의 집에 초대한 적도 없는 그런 사이였죠. 간혹 모임이 끝나고 같은 방향이라 함께 걸어간 적은 있지만 심지어 서로의 가족사나 취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들려온 같이 살자는 제안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네, 같이 산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법적인 결혼까진 아니더라도 함께 지내는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임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단칼에 거절하면 앞으로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정 선생님은 모임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즉각 거절하기보다는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죠.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함께 살게 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조건들이 아마도 정 선생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 생활 패턴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카페 가고 친구들 만나고 때론 며칠씩 여행 가는 것도 모두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정 선생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제 통장, 제 연금, 제 적금은 모두 제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비는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할 수 있지만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정 선생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왜요? 부부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평생 제 돈은 제가 관리해왔고 그게 가장 편해요. 만약 제가 손주들 학원비를 도와주고 싶다면 일일이 상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마음이고 제 돈이니까요. 반대로 정 선생님이 본인 가족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제가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정 선생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 번째 조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거예요. 제가 말하자 정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만약 제가 아프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정 선생님이 저를 간병하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 선생님이 아프시면 제가 간호해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으면 해요.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동안 정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결혼이냐는 표정이었죠. 현정 씨, 그럼 우리가 함께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정 선생님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외로운 저녁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이었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조건들이 정확히 원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정 선생님이 생각한 동거는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 즉 서로 의지하고 돌보며 재산도 공유하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정에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모임 날,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정 선생님과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정 선생님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정 선생님이 다른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옮기셨다더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조건들이 그분에게 꽤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친한 친구 미경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조건들을 내걸었다고? 아이고, 현정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양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솔직히 정 선생님은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몇 번 인사 나눈 사이에 같이 살자니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반문했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래. 근데 내가 내건 조건들을 들으니까 나도 좀 놀랐어.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 나이 들면 서로 간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봐. 예전에는 노년에 재혼하면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도 있잖아. 간병 서비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내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 미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언니가 남편 병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함께 산다는 건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타협은 필요해.
하지만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양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하고 싶지 않아. 젊었을 때는 늘 남편과 아이들 위주로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와인잔을 들어 제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거절할 생각이었어. 내 얘기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생겼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아니,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자존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선 여성분이 함께 있었어요. 두 분이 장바구니를 함께 밀며 무엇을 살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고 정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정 선생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김 여사님이에요. 우리 새로운 모임에서 만났어요. 정 선생님이 옆에 여성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멀어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따뜻한 미소가 저절로 띄워졌습니다. 정 선생님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어요. 아마도 김 여사님은 정 선생님이 원하는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인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연이란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 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의지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죠.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주황빛 하늘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요. 요즘 복지관에 가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현정 씨, 나도 그런 조건 내걸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날 용기 내어 제 조건을 말했던 것이 의미 있었다고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모임분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는데 누군가 딸에게 이야기했고 그 딸이 또 지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68세 할머니의 당당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요. 갑자기 이런저런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복지관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정님, 혹시 노년의 자립과 관계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현정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자란 말인가요? 그저 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강연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노년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제 삶의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노년 여성일 뿐이에요. 강연에서 저는 정 선생님과의 일화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삶의 지혜를 덧붙였습니다. 첫째,
나이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노년이 되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의 기반입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요. 셋째,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래야 한다. 노년에는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매일 손주 돌보느라 제 시간이 없고 나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가요. 나는 주일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이런 소규모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라디오 방송 KBC에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정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디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라디오에 출연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방송 당일 라디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68세의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을 받고 3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화제가 되신 현정님이십니다. 현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님께서 내거신 3가지 조건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여성분들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 조건들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의 따뜻한 질문에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저는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취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김 아나운서는 그 사연들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현정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7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삶은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머니께 이 방송을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셨대요.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인데 조건부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일까요? 이런 사연들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우리 세대 여성들이 노년에는 스스로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방송의 반응이 좋았는지 라디오 제작진은 저를 정기 코너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정의 노년 독립 선언이라는 코너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주제로 노년의 자립과 존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라디오에서 엄마 목소리 들었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엄마의 삶을 더 존중할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노년에 찾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같은 노년층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것.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듣고 저에게 연락해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메일과 편지를 통해 다양한 사연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현정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 녹음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분위기의 분이었습니다. 현정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전 변호사로 일하다 은퇴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박 변호사님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년의 권리와 자율성에 관한 법률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노년 여성들이 재산권, 주거권, 돌봄 결정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현정 씨가 저희 센터에서 월일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현정 씨는 노년의 독립적 삶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더 많은 노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노년 여성의 권리 지키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 모임에는 8명의 여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의 분들이었죠. 박 변호사님이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제가 실질적인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쉽지 않죠. 특히 가족 안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 중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해요.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요. 사실 저는 평생 회계사로 일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어머니, 나이 드셨으니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희가 관리할게요 라고 말해요. 박 변호사님이 그분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나한테도 너희에게도 좋아. 대신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재정 상황을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센터 활동이 알려지면서 KBC 라디오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에서는 노년 여성의 권리 특집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출연해 노년 여성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와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죠. 방송 후 센터로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중에는 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이제 관심도 안 가져준다는 분, 재혼을 고려 중인데 자식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분,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모두 반대한다는 분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현정인 제가 정 선생님에게 제시했던 3가지 조건과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 패턴의 자율성, 경제적 독립, 돌봄의 결정권이 3가지는 사실 모든 나이대에 특히 노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센터 활동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다른 활동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 포럼에 초청받아 발언하기도 하고 노년 여성들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수진이가 서울에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서울에서도 엄마 이야기가 화제예요. 그런데 혹시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오히려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간이야. 매일 새롭게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도 건강 관리는 하셔야죠. 아, 그리고 저기, 혹시 엄마, 요즘 누가 좋은 분 있으세요?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엄마가 라디오에서 노년의 사랑과 독립성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혹시 새로운 인연이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도 내 3가지 조건은 여전히 유효할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딸도 이제는 제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년의 독립성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살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고, 때로는 홀로 있으면서도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이 진정 자신의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2세의 이 여성분은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지만 5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50년을 함께 자다가 왜 갑자기 따로 방을 쓰냐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했죠.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자신만의 방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오히려 더 행복해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독립성이란 꼭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요. 라디오 방송과 센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작가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만난 다양한 노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고민, 그리고 지혜를 모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노트북을 펼쳐두고 글을 썼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반년 정도 글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분량이 쌓였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출판사 지인을 소개해 주었고, 놀랍게도 그분들이 제 원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정님의 책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나의 3가지 조건은 어떨까요? 정 선생님께 말했던 그 3가지 조건이 결국 노년 여성의 독립성과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첫 책 나의 3가지 조건 68세 여성의 노년 독립 선언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여러 노년 여성들의 사례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들을 담았습니다. 책이 나온 후 지역 서점에서 작은 북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노년을 준비하고 싶어요. 현정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 독자분이 질문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만의 수입원과 저축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과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노년의 자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는 연습을 하세요. 북 콘서트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한 번은 서울의 큰 서점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놀랍게도 제 강연장에 정 선생님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 동안 정 선생님이 책을 들고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현정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도 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시고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모두 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그 제안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정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현정 씨의 조건들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계의 가치를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뵀을 때 정 선생님이 새로운 분과 함께 계시던데 잘 지내시나요? 아, 네. 김 여사님이요. 우리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데이트하고 있어요. 따로 살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요. 정 선생님의 말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도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형태를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현정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김 여사님과 서로의 통장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일정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가 더 편안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갈등과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제 휴대폰에 딸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 강연 영상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저도 요즘 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딸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세운 경계와 원칙이 단지 제 삶만이 아니라 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68세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나이에 제가 내린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향하는 길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도 외로움은 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이 아이디어를 박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삶의 다음 챕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노년 여성 공동 주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 후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라디오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여성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자의 개인 공간은 보장하되 공유 주방과 정원, 취미실 등을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에요. 방송 직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일주일 후 첫 모임에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외로움과 불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정 선생님에게 말했던 3가지 조건 생활 패턴의 자유, 경제적 독립, 돌봄의 선택적 제공이 이 공간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은 도시 근교에 있는 자신의 땅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분은 은퇴한 건축가로서 설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분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맡아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황금빛 자율공동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금 활동, 정부 지원금 신청, 설계회의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모두들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노년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방영되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종종 기자들의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현정님,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 된 3가지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일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으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권리죠. 셋째는 돌봄에 관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아플 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누구에게 의지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노년 여성 자율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 단체에서 제 책을 번역해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후 대만,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들, 특히 노년 여성들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현정님의 메시지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일본 출판사의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째 접어들 무렵 황금빛 자율 공동체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12개의 독립 주거 공간과 넓은 공유,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여성들을 고려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입주했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식 날, 저는 잠시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멀리 산과 들이 펼쳐진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2년 전 정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요. 옥상에 있는데 박 변호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정 씨, 여기 계셨군요. 다들 찾고 있어요. 입주식이 곧 시작돼요. 아, 네.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네요. 현정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정 씨의 솔직함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었기에 가능했죠. 입주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언론인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정 선생님도 김 여사님과 함께 오셨더군요.
테이프 커팅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황금빛 자율 공동체가 출범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공동 식사 자리에서 입주자 중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현정님,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을 때와 비교해서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껴요.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68세에 받은 황당한 청혼이 70세가 된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계이며 그 경계를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요. 황금빛 자율 공동체가 문을 연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먹했던 관계가 이제는 편안한 이웃으로 변화했습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개인 활동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산책을 즐기고 다른 분들은 요가나 명상 또는 늦잠을 자며 자신만의 아침을 보냅니다. 오전 11시에는 공유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저녁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함께 요리해 먹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죠.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돕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도움 요청과 도움 제공이 모두 자발적입니다. 공동공간에 도움이 필요해요. 게시판이 있어서 누군가 병원에 동행이 필요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도움이 필요할 때 메모를 남기면 돕고 싶은 사람이 자원합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72세 이 여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들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찾았고 퇴원 후에는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이 충분히 회복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돌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될 때 더 깊고 진실해진다는 것을요. 우리 공동체는 또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거주자 중 한 분의 제안으로 공동체 내에 작은 농장을 만들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다른 분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동체 내에 노년의 자기결정권 상담소를 열어 지역 노인들의 법률, 심리, 생활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자식들이 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며 울먹이셨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 자녀들과의 대화법도 조언해 드렸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현정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자녀들에게 내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주 3회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우리 공동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노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계약에서 노년화 특강 교수로 초빙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노년학 수업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 현장에서 만나는 노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배우고 싶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40대 여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 싶어요. 현정 교수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70세의 교수님이라고 불리며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치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강의를 통해 저는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학생들은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수업은 단순히 노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1세 생일을 맞으며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제안을 받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한 번의 솔직한 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의 황금기는 60대가 끝나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삶도 소중했지만 지금의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두 번째 책 황금빛 자율공동체 노년 여성의 새로운 실험이 출간됩니다. 이 책에는 우리 공동체의 1년 동안의 경험과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 여성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 계획은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요. 이미 세 곳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황금빛 노후지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정 선생님께 3가지 조건을 말했던 그날, 저는 단지 거절의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제 인생 후반부의 황금빛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3가지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경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노후지혜에서는 우리 노년층의 다양한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